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늘버스입니다. 오늘도 빠르면서 간단하게 뉴스를 분석하겠습니다. 은투자 미래라고 제목을 게재했어요. 지금 귀금속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귀금속, 금이나 은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질문 사양도 많아지고 있는데 요 내용 설명하고자 제목을 이렇게 게재했습니다. 알람 버튼 눌러주셔야지 매일 업데이트되는 정보를 전달받으실 수 있어요. 그럼 또 간단하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제자 기준으로 해서 귀금속 가격이 또 큰 폭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대놓고 매도로 물량을 쏟아부어서 시세를 완전히 하락시켰다라는 게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죠. 계속 말씀드린 대로 귀금속 가격은 상승하고 싶어하는 추세가 보이는데 그 이유 말씀드렸죠. 전 세계 시장이 돈을 열심히 풀어내는 다시 저금리 그리고 양적 완화 시대가 발생됐기 때문에 여기에 연동돼서 자산 값어치가 상승됐고 대표적인 귀금속 가격이 어쩔 수 없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흐름인데 누군가는 이거를 억누르려고 계속 매도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이 치열한 힘싸움이 앞으로도 곳곳에서 발생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걸 계속 보는 상황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거 궁금하신 분들은 링크를 제가 이렇게 걸어 놓을 테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치열한 힘싸움이 계속 곳곳에서 발생될 수밖에 없는데 이 상황에서 우상향으로 일단 귀금속 가격이 치솟고 있으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금에 관련된, 은에 관련된 관심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특히 은에 관심이 조금씩 더욱더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금에는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의 여력이 뻔해요. 특히 ETF나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할 수 있는데 현물 자산으로 보유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금을 꽤 많이 보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비싸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선책으로 은을 투자하자라는 이야기들이 요새 곳곳에서 나오는 게 요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이 많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물론 은에 대한 이 값어치가 저평가됐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거 이제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기사부터 읽어볼게요. 금리가 낮아지고 경기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금이나 은과 같은 실물 자산을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대표적인 세계 경제 불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산 값어치를 지키기 위해서 안전자산에 돈이 몰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보면 13일 시중은행에 따르면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의 올 8월 말 기준 실버바 누적 판매액이 9억 3,657억 원이나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난해 같은 기간에 판매액이 4천만 원에 불과했는데 20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버바를 찾는 이들이 많아지니까 NH농협은행에서도 2일부터 판매를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아, 시중은행에서 실버바를 많이 팔았구나 라고 딱 해석하면 될까요? 아니죠. 여기에서 한 가지 더 확인을 해야 되는 건 시중은행에서 실버바를 투자해서 사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VAT, 세금을 확보를 해서 내가 세금을 더 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한마디로 이게 공식적인 실버바 투자 금액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비공식적으로 실버바를 투자한 사람들은 이거의 몇십 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파악을 해야 돼요. 왜? 사람들은 최대한 내가 이득을 보면서 투자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들도 정말 진짜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돈 세는 게 힘든 사람들은 이 VAT나 다양한 이 세금을 내도 뭐 내가 신경 쓰는 시간이 더 아깝기 때문에 그냥 난 투자한다 라는 사람은 모르겠는데 일반 부자분들도 내가 이 돈을 조금이라도 더 아껴가면서 성공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 세금을 안 내는 방향으로 귀금속 투자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PB한테 가가지고 아 내가 귀금속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 세금 안
안 내고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공식적으로 투자한 사람들은 대부분 종로 3가나 이런 뒷금을 통해서 세금을 안 내가지고 기금속을 투자하는 방법을 몰라서 여기에다가 공식적으로 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산 사람들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여력이 없든 있든 더 어마어마하게 수치가 높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 기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쵸? 어쨌든 지금 이 실버바에 대한 투자 물결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아까 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 기사는 그 얘기를 안 해줬습니다. 무슨 얘기를 안 해줬냐? 공급이 불균형한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안 해줬어요. 뭔 말이냐면 과거에는 이 귀금속, 금이나 은을 보험이나 아니면 장래 내가 진짜 일확천금을 노린다, 뭐 보험성이다, 다양한 이 투자로 생각을 해서 천천히 접근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쵸? 근데 그때는 공급 불균형이 발생이 안 됐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현물로 내가 실제 그래듈이나 뭐 바나 이런 거를 통해서 가져가는 사람들도 어쨌든 이 수요가 있었는데 이거에 대한 공급도 이 수요를 어느 정도 맞춰줬기 때문에 불균형이 발생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계 경제가 불안하고 귀금속이 이제 장기 침체에서 우상향을 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조금씩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은 그대로인데 수요가 조금씩 더 늘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요가 이 불균형, 공급 불균형이 발생이 되니까 지금 종로 상가나 이런 데 가서 귀금속 바를 제대로 구입을 하려면 시간이 걸리거나 아니면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또 구매를 해야 된다라는 공급 불균형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 기사에서는 없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 설명을 했죠. 지금 현재 사람들이 찾고 있고 이게 공급 불균형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라는 것까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실버가 정말 은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왜 지금 이거를 많이 투자하냐, 이게 정말 정답이냐라는 걸 파악해야겠죠.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귀금속 투자는 어쩔 수 없이 음모론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귀금속 시장을 제대로 100% 참여해가지고 확인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정보가 걸러진 상태에서 걸러지고 걸러져서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보가 100% 완벽한 신뢰를 가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보가 진짠지 가짠지 이런 거를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음모론이란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음모론 관련된 이야기는 빼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순수 우리가 정확하게 얻을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딱 간단한 경제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말입니다. 보면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은의 값어치의 미래는 정말 좋긴 좋습니다. 경제 이론대로라면 말이에요. 현실과는 조금 다르지만 과거 우리가 은에 대한 이 접근성이 그리고 이게 화폐로서의 수단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찾아가는 은행도 앞에 은이 왜 붙었냐? 은을 결국은 투자 값어치에 이걸로 계산하는 것보다는 화폐 자산으로 항상 생각했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붙인 거예요. 금행이라고 안 하잖아요. 왜? 금과 은이 구별이 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보면 과거의 동아시아 시스템에서 보면 은본위제가 대부분이었어요. 그 이유는 금이 너무 비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메이플 시럽이라고 하거든요. 이 주화를 캐나다에서 만든 거. 이거를 대략 예를 들어서 해보면 과거 뭐 밥을 먹으러 가거나 뭘 먹으러 갔을 때 금본위제 시대였으면 이거를 들고 가서 뭐 은본위제 시대든 들고 가서 뭐 국밥을 먹든 뭘 먹든 먹는데 문제는 이 값어치가 너무 비싸서 그때 당시로 뭐 10억짜리의 수표라고 얘기를 할게요. 대략 간단하게 설명을 해서 그러면 10억짜리 수표를 들고 가서 국밥을 먹는데 밥을 거스름돈을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일반 가게에는 그걸 해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만한 그 값어치의 돈을 갖고 쌓아놓고 장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화 같은 경우는 대부분 국가 간의 이 재정 거래를 할 때나 뭐 정말 큰 돈을 왔다 갔다 하는 무역 거래일 때만 사용을 했었지 대놓고 민간에서 사용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나마 민간에서 조금이나마 사용할 수 있는 건 왜 조금이나마냐고 얘기를 하냐면 은하가 또 값어치가 또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금이 당연히 이 정도면 은의 값어치도 여기에 비율에 맞춰서 그만큼 높아졌었기 때문에 말이에요. 시중 일반 사람들이 은을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은화를 어쨌든 사용하면 조금이라도 이 거스름돈이라도 그 다음에 통용성이라도 높았기 때문에 은본위제를 동아시아에서 많은 국가들이 체결을 했었고, 물론 많은 국가라고 해봤자 몇몇 나라밖에 안 되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가 됐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은 또 달라졌죠. 왜 달라졌습니까? 이게 금은 안전자산으로 해서 계속 이 화폐에 대응하겠다라는 이 시스템으로 이 각인이 됐었는데, 은은 반면에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산업용 소재로 인식이 되면서 이상하게 금과 은의 비율이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과거에는 금이 정말 이만큼 100만 원이다 라는 비율이 있었으면 은은 여기에 최소 8대1 정도로 계산을 했을 때 뭐 한 20만 원이다 15만 원이다 라고 이렇게 비율이 어느 정도 정해졌었는데, 지금은 이게 은이 산업용 자재로 인식이 어느 정도 되면서 은의 비율이 너무 급격하게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공부하셔서 얘기를 하는 게, 금과 은의 비율이 너무 차이가 났기 때문에 나중에 이 신용화폐 시스템이 무너지고 귀금속본 제도가 시스템이 되면 금본위제나 아니면 은본위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은의 값어치가 다시 과거로 이렇게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은이 투자 값어치 그리고 보험성으로 제격이라서 은을 투자한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요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당연히 경제적인 이론대로라면 정말 맞는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세계 경제가 앞으로도 돈을 많이 풀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금의 가격이 또 여기에 경제 이론대로라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은도 어쩔 수 없이 이제 과거와 다르게 제값을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론대로라면 말이에요. 게다가 은은 또 산업용 자재로 지금 인식이 되면서 고갈이 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당연히 수요가 늘어나고 채굴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비중에서 만약에 신용화폐가 무너져가지고 귀금속이나 은을 다시 한번 찾게 되는 시대가 되면 가뜩이나 은의 수요가 산업용으로 몰리고 있는데 금을 보조해줘야 되는 수단으로 인식이 돼버리면 은에 대한 값어치는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과 은의 비율이 90대 1까지 벌어진 상황에서 다시 이게 옛날 신용화폐가 무너져서 귀금속을 찾게 되면 또 여기에서 8대 1이나 뭐 10대 1, 15대 1을 또 생각을 하게 될 건데, 이 상황에서 은의 소비가 발생되고 산업용 소비가 발생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의 값어치가 더욱더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상황에서 또 이건 음모론적인 얘기인데, 어느 정도 JP 모건 체이스가 지금 은에 대한 이 비중, 매입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또 귀금속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JP 모건 체이스가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지? 라면서 또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JP 모건 체이스가 나중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뭐 가상화폐나 다양한 걸 만들어서 은본위제를 살짝 실험해보는 거 아니냐. JP 모건 체이스가 바보가 아닌데 왜 은을 이렇게 많이 매입을 하냐, 은이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뭐 음모론적인 얘기지만 은에 대한 이 메리트가 조금이라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게 곳곳에서 보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끝일까요? 제 이야기가 아니죠. 왜? 아까 모든 얘기를 할 때 계속 그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경제 이론대로라면 말이에요. 왜? 경제 이론은 당연히 이론이 있으니까 그게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면, 이 이론이 맞아떨어지니까 요대로 하면 부자 되겠네 라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 많은 분들이 경제 공부하셔서 경제학 박사 따시고 뭐 했는데 부를 그렇게 많이 이루지는 못해요. 왜?
현실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론은 이론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론이지만 현실은 완전히 달라요. 여기에 다양한 변수가 계속 곳곳에서 산재하기 때문에 이론이 하나도 안 먹혀 들어가니까 이론만 공부해서 부자 됐으면 다 이론 공부하고 부자 됐지 굳이 뭐 현실론을 왜 주장하겠습니까? 그쵸? 끝이 아닌 이유는 이론과 현실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론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언젠가는 이 패턴대로 신용화폐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언젠가는 말이에요. 이 다시 귀금속이 주목받는 시대가 오긴 올 겁니다. 근데 현실을 이제 얘기를 해봐야겠죠. 제가 계속 귀금속이 보험성으로 투자해야 된다, 보험성으로 투자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보험성일 수밖에 없는 게 귀금속이 올라가려면 나라가 망해야 돼요. 세계 경제가 그날로 아작이 나야 돼요. 미국 경제가 완전히 와르르르 무너져서 대공황이 이어서 또 한 번 공황이 와야 돼요. 그래야만 내 귀금속 가격이 그만큼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귀금속 가격이 올라가면 반대로 화폐에 대한 신뢰도가 계속 바닥을 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는 이거를 절대 용납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용납을 한다라는 거는 귀금속 시세를 더 이상 억누를 수가 없기 때문에 용납을 한 거예요. 그런 상황이 발생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냐라는 거죠. 그쵸. 08년도 서브프라임 터지고 나서 우리는 이미 그걸 봐왔습니다. 물론 첫 번째 이런 현상이 와서 귀금속 가격을 다시 억눌러서 10년간 귀금속을 눌렀기 때문에 이제는 올라가도 정부가 못 막는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거 절대 앞으로 귀금속 가격은 다시 못 올라가고 또 내려갈 겁니다 라고 100% 확신을 할 수는 없어요. 다만 귀금속 가격이 올라가면 정부가 위태롭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도 100%로는 생각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도찐개찐이에요. 동전을 돌렸어 양면이냐 앞면이냐 뒷면이냐라는 걸 맞추는 거랑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50대 50의 확률에 내 전재산을 갖다 부어대는 걸 해야 되겠냐, 그게 정답이냐라고 말을 하실 때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겠습니까? 제가 대답 드릴 수 있는 거는 그냥 보험성으로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신 다음에 투자를 하세요 라고 밖에 대답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귀금속에 어느 정도 몰빵하시는 분들, 그리고 투자 수단으로 이렇게 과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부가 너무 여유가 없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고민 안 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트폴리오 이렇게 구성해서 귀금속 비중을 조금 20%에서 30% 이렇게 늘리는 방향으로 하지 이걸 뭐 80% 늘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이 사람은 이거가 없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얘기를 해야죠. 귀금속 투자에 그러면 왜 많은 돈을 이렇게 한 번에 올인을 하고 여기가 이게 계속 올라가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또 기대하는 건 뭐냐? 이분들은 여기에 인생을 거신 거예요. 한마디로 세계 경제가 무너져서 그 이후 신용화폐 사회가 무너져가지고 다시 은본이제나 금본이제 이런 본이제 시스템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이 화폐를 바탕으로 내가 부를 다시 한번 확보하겠다. 지금은 신용 사이클이 어느 정도 멈춰 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 껑충 뛰어올라서 부를 읽어내기가 힘든 구조란 말이에요. 사회가 안정화돼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신용화폐가 무너지면 사회가 다시 혼란되고 준비된 사람들만 이 부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내가 일생일대 기회로 노려서 한번 해보겠다라는 사람들의 이 심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는 보험성을 중점으로 생각을 하시되 그래도 내 돈인데 내가 알아서 내가 투자해야겠다라고 하시면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죠. 만약에 그래서 신용화폐가 진짜 무너져가지고 2, 3년 뒤에 귀금속 시세 엄청 껑충 뛰어올라서 세계경제가 막 공황이 와가지고 이분들이 부를 읽었다. 근데 이게 또 이거 부를 읽었는데 이걸 또 재투자하실 때 어떻게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이거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맞으면 뭐 그 사람이 맞는 거고 제 얘기가 틀릴 수도 있는 거고 반면에 틀리면 그분은 인생을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더 이상 드릴 수 있는 말이 없었음이 없습니다. 다만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08년도에 이후 서브프라임 터지고 나서 귀금속 투자 붐이 진짜 많이 일어나고 다양한 사람들이 여기에 돈을 넣고 아파트 팔고 귀금속 투자하신 분들 보고 상담하고 막 다양한 이야기를 했었을 때
국가라는 게 개인이 진짜 똑똑한 개인과 집단이 뭐 준비를 해서 이렇게 노려도 국가를 이길 수 없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어요. 설령 신용화폐가 무너져서 이분들의 이야기대로 흘러가도 국가는 이 귀금속을 빼앗아갈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세계공황이 발생돼가지고 신용화폐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뭐 금화가 뭐 10만 달러가 됐어요. 근데 이거 어디 가서 팔 거예요? 개인들끼리 또 나눠서 해야 되는데 국가가 이거를 가만히 냅두겠습니까? 물론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어요. 이거를 어떻게 제대로 잘 해가지고 투자 수단으로 다시 뻥튀기를 할 수 있을지, 국가의 이 압박 하에서 어떻게 이거를 회피할 수 있을지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국가 시스템의 체계가 정말 완벽하게 이제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 나라들이 갑자기 뭐 국가 혼란이 와서 나라 망하는 시스템이 별로 없잖아요. 이제는 과거에는 뭐 국가 전복 사태가 발생되고 이런 게 많았지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극복해 나가면서 부를 읽을 수 있을지는 의구심이 들어요. 물론 이 얘기를 할 때 그러면 하늘버스는 귀금속 보유하는 거를 반대하냐라는 이 질문에 아닙니다. 저 찬성해요. 대신 보험성으로 투자하라는 얘기를 계속 뻥 둘려가면서 천천히 지금까지 계속 똑같은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투자 이익이 어마어마할 것 같다. 내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그 투자를 한 건 맞을 텐데 그래도 한 번쯤은 이 보험성이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싶은 이유는 08년도에 한번 그런 사태가 일어났었기 때문에 또다시 많은 분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없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물론 뭐 제 말을 들어서 보험성으로 했는데 뭐 앞으로 7,000페러가 올라가지고 국가 전복 사태가 발생돼서 귀금속이 올랐는데 너 때문에 이랬다라고 하면 또 할 말은 없죠. 제가 100%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길었네요. 뒷부분에 어쩔 수 없이 걱정이 되는 마음이 많아서 많은 내용을 설명할 수밖에 없었네요. 투자에 대한 미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정말 경제적인 이론대로라면 매력적입니다. 다만 현실을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을 해서 내가 이렇게 계산을 다 때려봤는데 나는 그래도 보험성으로 생각을 하면 괜찮다. 아니면 뭐 투자로서 더 생각을 해야겠다. 라는 거 어느 정도 계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도와드리는 역할밖에 답이 없어요. 제가 이거 알면 미래에셋 그룹 세웠습니다. 저도. 그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내용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아시죠?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저는 매일 웬만해선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알람 버튼 눌러주셔야지 업데이트 소식을 전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